제2편 과자류 제조 제4장 제품별 특징 및 제거법 서적 159에서 166쪽 문제 1번부터 51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일반 파운드 케이크의 배합률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소맥분 100, 설탕 100, 계란 200, 버터 200 2. 소맥분 100, 설탕 100, 계란 100, 버터 100 3. 소맥분 200, 설탕 200, 계란 100, 버터 100 4. 소맥분 200, 설탕 100, 계란 100, 버터 100 답은 2번 소맥분 100, 설탕 100, 계란 100, 버터 100 파운드 케이크란 이름은 기본 재료인 밀가루, 설탕, 계란, 버터 4가지 재료를 각각 1파운드씩 같은 양을 넣어 만든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보기의 소맥분은 밀가루를 말한다. 문제 2번 파운드 케이크를 제조하려 할 때 유지의 품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영하 5에서 0도 2. 5에서 10도 3. 18에서 25도 4. 30에서 37도 답은 3번 18에서 25도 파운드 케이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반죽을 만들려면 반죽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 유지의 크림성과 유화성이 가장 좋은 유지의 품원을 유지한다. 문제 3번 파운드 케이크 반죽을 팬에 넣을 때 적당한 패닝비 퍼센트는 1. 50%, 2. 55%, 3. 70%, 4. 100% 답은 3번 70% 파운드 케이크는 파운드 틀을 사용하여 안쪽에 종이를 깔고 틀 높이에 70% 정도만 채운다. 문제 4번 파운드 케이크를 패닝할 때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팬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일반 팬 2. 이중팬 3. 은박팬 4. 종이팬 답은 2번 이중팬 굽기 시 이중팬을 사용하는 목적 제품 바닥과 옆면의 두꺼운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조직과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이중팬은 팬 사이 공간에 공기가 차 있어 공기가 순환되며 팬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상 높지 않게 유지한다. 문제 5번 파운드 케이크를 구운 직후 계란 노른자에 설탕을 넣어 칠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설탕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광택제 효과 2. 보존기간 개선 3. 탈색 효과 4. 맛의 개선 답은 3번 탈색 효과 굽기 후 파운드 케이크 윗면에 색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착색 효과를 낸다. 문제 6번 다음 중 파운드 케이크의 윗면이 자연적으로 터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반죽 내에 수분이 불충분한 경우 2.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3. 패닝 후 장시간 방치하여 표피가 말랐을 경우 4. 오븐 온도가 낮아 껍질 형성이 늦은 경우 답은 4번 오븐 온도가 낮아 껍질 형성이 늦은 경우 굽기 시 높은 온도에서 구워 껍질이 빨리 생긴 경우 자연적으로 터짐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 7번 과일 케이크를 만들 때 과일이 가라앉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강도가 약한 밀가루를 사용한 경우 2. 믹싱이 지나치고 큰 공기방울이 반죽에 남는 경우 3. 시럽에 담근 과일의 시럽을 배수시켜 사용한 경우 4. 진한 속색을 위한 탄산수소 나트륨을 과다로 사용한 경우 답은 3번 시럽에 담근 과일의 시럽을 배수시켜 사용한 경우 시럽에 담근 과일을 시럽과 함께 사용하면 과일이 가라앉는다. 문제 8번 반죽형 케이크의 평가이다. 다음 중 결정과 원인을 잘못 짝지은 것은 1. 고율 배합 케이크의 부피가 작다. 설탕과 액체 재료의 사용량이 적었다. 2. 굽는 동안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다. 설탕과 팽창제 사용량이 많았다. 3. 케이크 껍질에 반점이 생겼다. 입자가 굵고 크기가 서로 다른 설탕을 사용했다. 4. 케이크가 단단하고 질기다. 고율 배합 케이크에 맞지 않은 밀가루를 사용했다. 답은 1번 고율 배합 케이크의 부피가 작다. 설탕과 액체 재료의 사용량이 적었다. 케이크의 부피가 작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재료들이 고루 섞이지 않았다. 반죽이 응유 현상을 나타냈다. 설탕과 액체 재료의 사용량이 많았다. 팽창제의 사용량이 많았다. 오븐의 온도가 높았다. 구워낸 제품을 급속도로 식혔다. 문제 9번 반죽형 케이크를 구웠더니 너무 가볍고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반죽에 밀가루 양이 많았다. 2. 반죽에 크리마가 지나쳤다. 3.
팽창제 사용량이 많았다. 4. 쇼트닝 사용량이 많았다. 답은 1번. 반죽에 밀가루 양이 많았다. 밀가루는 제품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시키는 구조 형성 기능을 하므로 반죽에 밀가루 양이 많아지면 제품이 잘 부서지지 않는다. 문제 10번.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적당한 굽기 온도는 1. 140도 2. 150도 3. 160도 4. 180도. 답은 4번. 180도.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는 180도에서 25에서 35분간 굽는다. 문제 11번.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에서 설탕 120%, 유와 쇼트닝 50%를 사용한 경우 우유 사용량은 1. 60%, 2. 70%, 3. 80%, 4. 90%. 답은 4번. 90%. 계란을 구하는 공식은 쇼트닝 곱하기 1.1이다. 이 공식에 문제의 수치를 대입하면 50 곱하기 1.1은 55가 된다. 우유를 구하는 공식은 설탕 더하기 25 빼기 계란이다. 이 공식의 문제의 설탕 수치와 위 공식에서 구한 계란량을 대입하면 120 더하기 25 빼기 55는 90이 나온다. 우유 구하는 공식에서 25는 우유를 구하기 위한 고정값이므로 외워야 한다. 문제 12번. 다음 중 달걀 노른자를 사용하지 않는 케이크는 1. 파운드 케이크 2. 엔젤 푸드 케이크 3. 소프트롤 케이크 4. 옐로 레이어 케이크. 답은 2번. 엔젤 푸드 케이크. 엔젤 푸드 케이크는 달걀 흰자만 사용하여 만드는 거품형 반죽 케이크이다. 문제 13번.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제조 시 주석산 크림을 사용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흰자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2. 껍질색을 밝게 하기 위하여 3. 속색을 하얗게 하기 위하여 4. 제품의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하여. 답은 4번. 제품의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하여. 제품의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pH 조절제는 중조이다. 문제 14번.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서 전체 액체량을 구하는 식은 1.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2. 설탕 빼기 30 빼기 코코아 곱하기 1.5 3. 설탕 더하기 30 빼기 코코아 곱하기 1.5 4. 설탕 빼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답은 1번.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전체 액체량은 우유와 계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우유와 계란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우유 더하기 계란은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이다. 문제 15번. 초콜릿 케이크에서 우유 사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1. 설탕 더하기 30 빼기 코코아 곱하기 1.5 더하기 전란 2. 설탕 빼기 30 빼기 코코아 곱하기 1.5 빼기 전란 3.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빼기 전란 4. 설탕 빼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더하기 전란. 답은 3번.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빼기 전란. 우유 더하기 계란은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우유는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빼기 계란. 물은 우유 곱하기 0.9. 분유는 우유 곱하기 0.1. 위와 같은 순서로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된다. 우유와 계란은 수분 공급과 구성재료의 역할을 하고 설탕, 코코아는 고형분과 연화재료의 역할을 한다. 문제 16번. 코코아 20%에 해당하는 초콜릿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만들려고 할 때 초콜릿 사용량은 1. 16%, 2. 20%, 3. 28%, 4. 32%. 답은 4번. 32%.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콜릿은 비터 초콜릿으로 코코아 함량이 62.5%, 카카오버터 함량이 37.5%로 구성되어 있다. 코코아 20%대 초콜릿 퍼센트는 코코아 62.5%대 초콜릿 100%와 같다. 그래서 20% 곱하기 100% 나누기 62.5%는 32%이다. 문제 17번. 일반적으로 초콜릿은 코코아와 카카오버터로 나눈다. 초콜릿 56%를 사용할 때 코코아의 양은 얼마인가? 1. 35%, 2. 37%, 3. 38%, 4. 41%. 답은 1번. 35%. 초콜릿은 코코아 62.5%, 카카오버터 37.5%로 구성된다. 그래서 56에다 62.5 나누기 100 한 것으로 곱하면
35%가 된다. 문제 18번. 유화 쇼트닝을 60% 사용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배합에 32%의 초콜릿을 넣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때 원래 쇼트닝 60%는 얼마로 조절해야 하는가? 1. 48%, 2. 54%, 3. 60%, 4. 72%. 답은 2번 54%. 카카오 버터는 초콜릿 곱하기 0.375는 32% 곱하기 0.375는 12%이다. 초콜릿의 쇼트닝은 카카오 버터 곱하기 2분의 1은 12% 곱하기 2분의 1은 6%가 된다. 조절한 쇼트닝은 원래의 쇼트닝 빼기 초콜릿의 쇼트닝의 수치를 대입하면 60% 빼기 6%는 54%가 된다. 문제 19번. 반죽형 케이크의 결점과 원인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고율 배합 케이크의 부피가 작음, 설탕과 액체 재료의 사용량이 적었다. 2. 굽는 동안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음, 설탕과 팽창제 사용량이 많았다. 3. 케이크 껍질에 반점이 생김, 입자가 굵고 크기가 서로 다른 설탕을 사용했다. 4. 케이크가 단단하고 질김, 고율 배합 케이크에 맞지 않은 밀가루를 사용했다. 답은 1번 고율 배합 케이크의 부피가 작음, 설탕과 액체 재료의 사용량이 적었다. 설탕과 액체 재료의 사용량이 많으면 포집한 공기의 안정성이 떨어져 고율 배합 케이크의 부피가 작다. 문제 20번. 밀가루 100%, 계란 166%, 설탕 166%, 소금 2%인 배합률은 어떤 케이크 제조에 적당한가? 1. 파운드 케이크, 2.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3. 스펀지 케이크, 4. 엔젤 푸드 케이크. 답은 3번 스펀지 케이크. 자주 출제되는 제품의 기본 재료와 기본 배합비이다. 파운드 케이크는 밀가루 100%, 설탕 100%, 유지 100%, 계란 100%, 퍼프 페이스트리는 밀가루 100%, 유지 100%, 물 50%, 소금 2%, 스펀지 케이크는 밀가루 100%, 설탕 166%, 계란 166%, 소금 2%이다. 문제 21번. 스펀지 케이크에서 계란 사용량을 감소시킬 때의 조치사항이 잘못된 것은 1.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물 사용량을 추가한다. 3. 쇼트닝을 첨가한다. 4. 양질의 유화제를 병용한다. 답은 3번 쇼트닝을 첨가한다. 계란 사용량을 감소시킬 때는 구조 형성을 할 수 있는 양이 줄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구조 형성 기능을 하는 밀가루 사용량을 추가해야 한다. 문제 22번. 다음 제품 중 건조 방지를 목적으로 나무틀을 사용하여 굽기를 하는 제품은 1. 쇼, 2. 밀푀유, 3. 카스텔라, 4. 퍼프 페이스트리. 답은 3번 카스텔라. 나무틀을 사용하면 스펀지 케이크보다 높이를 2배 정도 높게 만들 수 있다. 문제 23번. 젤리 롤 케이크 반죽 굽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두껍게 편 반죽은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다. 2. 구운 후 철판에서 꺼내지 않고 냉각시킨다. 2. 양이 적은 반죽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다. 4. 열이 식으면 압력을 가해 수평을 맞춘다. 답은 2번 구운 후 철판에서 꺼내지 않고 냉각시킨다. 젤리롤 케이크는 계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즉시 틀에서 뺀다. 이유는 수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 24번. 롤 케이크를 말 때 표면이 터지는 결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1. 덱스트린을 적당량 첨가한다. 2. 노른자를 줄이고 전란을 증가시킨다. 3. 오버베이킹이 되도록 한다. 4. 설탕의 일부를 무엿으로 대체한다. 답은 3번 오버베이킹이 되도록 한다. 오버베이킹이 되면 완제품의 수분 함량이 적어져 말기를 하면 롤 케이크의 표면이 터진다. 오버베이킹이란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25번. 엔젤 푸드 케이크 반죽의 온도 변화에 따른 설명이 틀린 것은 1. 반죽 온도가 낮으면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다. 2. 반죽 온도가 낮으면 색상이 진하다. 3. 반죽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리고 조직이 거칠어진다. 4. 반죽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작다. 답은 4번 반죽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작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공기와의 융합이 빨라 완제품의 기공이 열리고 조직이 거칠어지며 부피는 크다. 반죽 온도가 낮으면 같은 증기압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굽기 시간이 요구되므로 완제품의 색상이 진하다. 문제 26번. 흰자를 사용하는 제품에 주석산 크림과 같은 산을 넣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흰자의 알칼리성을 중화한다. 2. 흰자의 거품을 강하게 만든다. 3. 머랭의 색상을 희게 한다. 4. 전체 흡수율을 높여 노화를 지연시킨다. 답은 4번. 전체 흡수율을 높여 노화를 지연시킨다. 전체 흡수율을 높여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재료는 유화제이다. 문제 27번. 직접 배합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로 반죽 온도 조절이 편리한 제품은 1. 젤리롤 케이크 2. 과일 케이크 3. 퍼프 페이스트리 4. 버터 스펀지 케이크. 답은 3번. 퍼프 페이스트리. 퍼프 페이스트리만이 각 재료들의 배합 비율에 있어서 물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로 반죽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문제 28번. 퍼프 페이스트리 반죽의 휴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글루텐을 재정돈시킨다. 2. 밀어펴기가 용이해진다. 3. 이산화탄소 가스를 최대한 발생시킨다. 4. 절단 시 수축을 방지한다. 답은 3번. 이산화탄소 가스를 최대한 발생시킨다. 퍼프 페이스트리는 유지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팽창시키는 제품으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CO2는 이산화탄소이다. 문제 29번. 퍼프 페이스트리 굽기 후 결점과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수축, 밀어펴기 과다, 너무 높은 오븐 온도 2. 껍질의 수포 생성,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로 반죽 3. 충전물 흘러나옴, 충전 물량 과다, 봉합 부적절 4. 작은 부피, 수분이 없는 경화 쇼트닝을 충전용 유지로 사용. 답은 2번. 껍질의 수포 생성,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로 반죽. 퍼프 페이스트리 껍질의 수포가 생성된 경우는 굽기 전 껍질의 구멍을 뚫어놓지 않았을 경우, 껍질의 계란 물칠을 너무 많이 한 경우이다. 문제 30번. 퍼프 페이스트리 제조 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충전용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결이 분명해진다. 2.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밀어펴기가 쉬워진다. 3.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부피가 커진다. 4.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가소성 범위가 넓은 파이용이 적당하다. 답은 2번.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밀어펴기가 쉬워진다.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반죽 밀어펴기가 어려워지나 본 반죽에 넣는 유지를 증가시킬수록 밀어펴기가 쉬워진다. 문제 31번. 여름철 실온 30도에 사과 파이 껍질을 제조할 때 적당한 물의 온도는 1. 4도 2. 19도 3. 28도 4. 35도. 답은 1번. 4도. 사과 파이 껍질의 온도는 20도 정도가 적당하므로 실온 30도를 감안하여 물의 온도는 4도가 적당하다. 계산식보다는 보기에서 답을 찾는 문제다. 문제 32번. 성형한 파이 반죽에 포크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주는 가장 주된 이유는 1.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2. 제품의 수축을 막기 위해 3. 제품의 원활한 팽창을 위해 4. 제품의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답은 4번. 제품의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파이 반죽, 쇼트 페이스트리는 반죽의 제조 특성상 굽기 시 불규칙하게 기포나 수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성형한 파이 반죽에 포크 등을 사용하여 구멍을 내주기도 한다. 문제 33번.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라드 2. 유화 쇼트닝 3. 면실류 4. 버터. 답은 3번. 면실류. 도넛 튀김용 유지로는 발연점이 높은 면실류가 적당하다. 문제 34번. 도넛의 튀김 온도로 가장 적당한 범위는 1. 140에서 156도 2. 160에서 176도 3. 180에서 195도 4. 220에서 236도. 답은 3번. 180에서 195도. 튀김 온도는 기름의 발연점보다는 낮으면서 도넛의 흡류량이 적은 높은 온도가 적당한 범위이다. 문제 35번. 도넛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름이 적으면 뒤집기가 쉽다. 2.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좋다. 3. 기름이 너무 많으면 온도를 올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4. 튀김 기름이 평균 깊이는 12에서 15cm 정도가 좋다. 답은 1번. 기름이 적으면 뒤집기가 쉽다.
튀김 기름이 적으면 도넛을 뒤집기 어렵고 기름이 과열되기 쉽다. 문제 36번. 도넛 글레이즈의 사용 온도로 적당한 것은 1. 49도 2. 39도 3. 29도 4. 19도 답은 1번 49도. 도넛 글레이즈 사용 시 온도는 49도 전후가 좋다. 문제 37번. 케이크 도넛의 껍질색을 진하게 내려고 할 때 설탕의 일부를 무엇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가? 1. 물엿 2. 포도당 3. 유당 4. 메가당 답은 2번 포도당. 분자의 구조가 단순한 단당류인 포도당은 분자의 구조가 복잡한 이당류인 설탕보다 낮은 온도에서 갈변 반응하므로 설탕의 일부를 포도당으로 대체하여 같은 시간을 튀기면 케이크 도넛의 껍질색이 진해진다. 문제 38번. 도넛 설탕 아이싱을 사용할 때의 온도로 적합한 것은 1. 20도 전후 2. 25도 전후 3. 40도 전후 4. 60도 전후 답은 3번 40도 전후. 도넛 글레이즈 사용 시 온도는 40에서 50도가 적당하나 도넛에 설탕으로 아이싱하면 40도 전후가 좋고 퐁당은 38에서 44도가 좋다. 문제 39번. 도넛 반죽의 휴지 효과가 아닌 것은 1. 밀어펴기 작업이 쉬워진다. 2. 표피가 빠르게 마르지 않는다. 3. 각 재료에서 수분이 발산된다. 4.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반죽이 부푼다. 답은 3번 각 재료에서 수분이 발산된다. 도넛 반죽의 휴지 효과는 각 재료의 수분이 흡수된다. 반죽의 글루텐을 연화시켜 적당한 부피 팽창으로 제품의 모양을 균형 있게 만든다. 케이크 도넛의 조직을 균질화시켜 과도한 지방 흡수를 막는다. 문제 40번. 도넛의 흡유량이 높았을 때 그 원인은 1. 고율 배합 제품이다. 2. 튀김 시간이 짧다. 3. 튀김 온도가 높다. 4. 휴지 시간이 짧다. 답은 1번 고율 배합 제품이다. 도넛 튀김 시 흡유량이 높아 완제품에 기름이 많은 이유는 설탕 유지 팽창제의 사용량이 많았다. 튀김 시간이 길었다. 지친 반죽이나 어린 반죽을 썼다. 묽은 반죽을 썼다. 튀김 온도가 낮았다. 문제 41번. 반죽형 쿠키의 굽기 과정에서 퍼짐성이 나쁠 때 퍼짐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1. 입자가 굵은 설탕을 많이 사용한다. 2. 반죽을 오래 한다. 3. 오븐의 온도를 높인다. 4. 설탕의 양을 줄인다. 답은 1번 입자가 굵은 설탕을 많이 사용한다. 퍼짐성을 좋게 하기 위한 조치로 반죽을 짧게 한다. 오븐의 온도를 낮춘다. 설탕의 양을 늘린다. 문제 42번. 스냅 쿠키의 크기가 퍼지지 않아 작았다면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사용한 반죽이 묽었다. 2. 굽기 온도가 높았다. 3. 반죽이 산성이었다. 4. 가루 설탕을 사용하였다. 답은 1번 사용한 반죽이 묽었다. 쿠키의 퍼짐이 작은 이유는 된 반죽을 사용했다. 굽기 온도가 높았다. 유지가 너무 적었다. 반죽이 산성이었다. 믹싱을 많이 했다. 가루 설탕을 사용했거나 설탕을 적게 사용했다. 문제 43번. 다음 중 쿠키의 과도한 퍼짐 원인이 아닌 것은 1. 반죽의 되기가 너무 묽을 때 2. 유지 함량이 적을 때 3. 설탕 사용량이 많을 때 4. 굽는 온도가 너무 낮을 때 답은 2번 유지 함량이 적을 때. 쿠키의 모양과 형태, 구조력을 파괴하는 유지, 설탕, 화학 팽창제의 지나친 사용량 증가는 쿠키의 과도한 퍼짐 원인이 된다. 문제 44번. 과자 반죽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짤주머니로 짜기 2. 밀대로 밀어펴기 3. 성형 틀로 찍어내기 4. 발효 후 가스 빼기 답은 4번 발효 후 가스 빼기. 과자 반죽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는 밀어펴서 정형하기, 짤주머니로 짜기, 냉동시켜 자르기, 손으로 정형하기, 판에 등사하기가 있다. 가스 빼기는 제빵 시 하는 공정이다. 문제 45번. 제조 공정 시 표면 건조를 하지 않는 제품은 1. 슈 2. 마카롱 3. 밤과자 4. 핑거 쿠키 답은 1번 슈. 슈는 표면에 분무나 침질을 하여 수막을 만든다. 핑거 쿠키는 표면 건조 후 가운데를 의도적으로 길게 칼집을 내어 터짐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마카롱은 완제품의 표면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형 후 표면을 건조한다. 밤과자는 성형 후 덧가루를 제거하기 위해 분무 후 표면을 건조시킨 다음 노른자 착색을 한다.
문제 46번. 다음 쿠키 중 반죽형이 아닌 것은? 1. 드롭 쿠키 2. 스냅 쿠키 3. 쇼트브레드 쿠키 4. 스펀지 쿠키 답은 4번 스펀지 쿠키 스펀지 쿠키는 거품형 쿠키이다. 문제 47번. 쿠키의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 중 계란 흰자와 설탕으로 만든 머랭 쿠키는 1. 짜서 성형하는 쿠키 2. 밀어펴서 성형하는 쿠키 3. 프랑스식 쿠키 4. 마카롱 쿠키 답은 4번 마카롱 쿠키 계란 흰자와 설탕으로 만든 머랭 쿠키에 아몬드 분말이나 코코넛 가루를 넣어 마카롱 쿠키를 만든다. 문제 48번. 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패닝 후 반죽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오븐에서 껍질이 형성되는 것을 지연시킨다. 2. 껍질 반죽은 액체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굽기 중 증기 발생으로 팽창한다. 3. 오븐의 열 분배가 고르지 않으면 껍질이 약하여 주저앉는다. 4. 기름칠이 적으면 껍질 밑부분이 접시 모양으로 올라오거나 위와 아래가 바뀐 모양이 된다. 답은 4번. 기름칠이 적으면 껍질 밑부분이 접시 모양으로 올라오거나 위와 아래가 바뀐 모양이 된다. 기름칠이 적으면이 아니라 많으면 껍질 밑부분이 접시 모양으로 올라오거나 위와 아래가 바뀐 모양이 된다. 문제 49번. 커스터드 푸딩을 컵에 채워 몇 도의 오븐에서 중탕으로 굽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1. 160에서 170도 2. 190에서 200도 3. 210에서 220도 4. 230에서 240도 답은 1번 160에서 170도 커스터드 푸딩은 고온에서 굽기를 하면 표면에 기포가 생긴다. 문제 50번. 푸딩 제조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재료를 섞어서 체에 거른다. 2. 푸딩컵에 반죽을 부어 중탕으로 굽는다. 3. 다른 그릇에 계란, 소금 및 나머지 설탕을 넣고 혼합한 후 우유를 섞는다. 4. 우유와 설탕을 섞어 설탕이 캐러멜화될 때까지 끓인다. 답은 4번. 우유와 설탕을 섞어 설탕이 캐러멜화될 때까지 끓인다. 우유와 설탕을 섞어 캐러멜화될 때까지 끓이는 것이 아니라 끓기 직전인 80에서 90도까지 데운다. 문제 51번. 무스의 원뜻은 1. 생크림 2. 젤리 3. 거품 4. 광택제 답은 3번. 거품. 무스란 프랑스어로 거품이란 뜻으로 커스타드 또는 초콜릿, 과일 피레에 생크림, 머랭, 젤라틴 등을 넣고 굳혀 만든 제품이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